함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 함수는 무엇인가? 함수. 영어로는 function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를 F로 많이 나타냅니다. F부터 시작해가지고 F, G, H 뭐 이런 식으로 함수를 나타내고 H 다음에는 I는 잘 안 쓰는 것 같고 왜냐하면 I는 보통 그 identity function을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I라고 써서 뭐 F, G, H 뭐 TX, TX 이런 것도 쓰는 것 같긴 하고 뭐 암튼 그래서 함수라 하면 함수를 제대로 정의를 하려면 먼저 정의역과 공역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 그래서 집합을 배우고 나서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정의역. 정의역은 뭐냐면 정의역의 정의역을 만약에 집합 x라고 하면 x의 원소가 있을 거잖아. 요 그림 잘 그려져 있네. 정의역 x의 원소가 여러 개 있을 건데 이 원소 하나에 공역 y의 원소 하나를 대응시키면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정역의 원소 하나에 공역의 원소 하나를 대응시키는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응 관계를 어떤 대응 관계가 함수임을 보이시오 라고 하면 뭘 보이면 되냐면 어떤 임의의 정의역의 원소 아무거나 하나를 잡았을 때 그 fx 다시 말하면 정의역의 원소 아무거나 잡은 개를 x라 했을 때 fx를 fx 얘를 공역의 원소 x에 대응되는 공역의 원소를 이렇게 fx라고 fx 뭐 fx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정역의 원소 x에 fx가 정확하게 하나만 정의된다는 거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fx가 정확하게 하나 정의된 fx가 공역의 원소가 됨을 보여야 되고 두 가지 보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대응 관계가 함수임을 보이려면 fx가 정확하게 하나만 정의됨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만 정의된 fx가 공역 y의 원소가 됨을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라 하고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라 하면 대응 관계를 어,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해서 fx를 x의 제곱근이다 라고 정의하면 그 f는 그 대응 관계는 함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죠. 왜 함수가 안 됩니까? 시험이 없어. 공격이 없어.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니까? 시험이 없어. 정의역도 실수 전체 집합,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일단 함수임을 체크를 하려면 첫 번째로 뭘 체크해야 돼? fx가 하나만 정의되는가? 그렇게 보면 어때? x가 양수이면 fx가 공식 정의가 되죠. 예를 들어 3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씩 정의가 되잖아. b는
하나만 정의 되고. 그럼 F-1은 뭐야?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임을 보이려면 x에 대해서 fx가 유일하게 하나만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만 결정되는 fx가 공역에 속한다는 걸 보이면 함수임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스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공역의 원소 중에서 이 대응관계의 화살표를 받는, 다시 말하면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 그럽니다. 치역.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합 x를 정의역이라 하고 집합 y를 공역이라 하면 치역은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추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첫 번째, 어, 치역이 다시 말하면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집합 치역이 공역과 같은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surjective function이라 그럽니다. f가 surjective function이라는 건 surjective function이라는 건 지역이 공역과 같을 때 surjective function이라 하고 이걸 줄여서 surjec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surjection임을 보이려면 주어진 함수가 surjection임을 보이려면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겠어? 지역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f가 함수라는 전제하에 f가 함수라는 전제하에 걔가 surjection임을 보이려면 증명 방법은 일단 여기서 시작하겠죠. 공역의 임의의 원소를 하나 잡는 거야. 공역의 임의의 원소를 잡으면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되는 거니? 어떤 결론을 내리면 되냐면 어떤 공역의 원소를 잡더라도 정의역의 원소 x가 존재해서 얘가 뭘 만족하냐면 such that fx가 y가 되는 정의역의 원소 x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면 증명이 끝나는 거죠. 그죠? 한국말은 뭐냐? 이거라 하자. 그걸 한국말로 위로의 함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표현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는 건 y 위로의 함수? 이런 표현? 약간 일본식 용어로는 전사함수라고도 합니다. 전사함수, 전사, 전사함수. 두 번째 정의로 알아야 되는 게 F가 인젝티 펑션이라는 건 한국말로는 그냥 1대1 함수, 1대1 함수, 인젝션이라 합니다. 1대1 함수 말 그대로 함수라는 건 X에 정확하게 하나씩 대응하면 되잖아. 그죠? X에 fx가 정확하게 하나만 정의가 되면 함수인데, 근데 그 함수도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fx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제곱이다 라고 하면 함수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어떤 함수값이 정의가 돼?
1 하나 정의되고 f-1은 그죠? 마이너스 1에도 정확하게 1 하나만 정의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1하고 마이너스 1이지만 함수 값이 1로 같잖아. 그런 함수는 인젝션이 아닌 거죠.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인젝션의 정의는 뭐냐면 인젝션의 정의는 x1과 x2가 정의역의 원소인데 서로 다른 거야. 그러면 함수 값도 어떻게 되어야 돼? 함수 값도 달라야 됩니다. 이게 인젝션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증명 방법을 생각해보면 수학에서 뭔가를 기술할 때 다르다는 걸 보이는 것보다 같다는 걸 보이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증명 방법으로는 뭘 사용을 하냐면, 물론 정의대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증명 방법으로는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많이 씁니다. 대우 명제. 대우 명제를 보이면 대우 명제를 써보면 어떻게 되니?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도 같아야 된다. 이걸 증명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의, 어떤 함수 f가 인젝션도 되고 썰젝션도 될 때,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f를 바이젝션이라 합니다. 바이젝션. 바이젝션은 우리말로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그러면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임을 보이려면 썰젝션임을 보이고 인젝션임을 보이면 되는 거죠. 두 가지 단계. 만약에 어떤 대응을 줘놓고 1대1 대응임을 보이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함수임을 보이고 썰젝션임을 보이고 인젝션임을 보이면 되고, 아니면 문제에서 함수 f가 1대1 대응임을 보이시오라고 하면 그럼 썰젝션, 인젝션 이거 두 개만 보이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예제가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역, 공역, 지역하고 세 번째 서로 같은 함수,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건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같아야 되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정의역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fx가 x 세제곱이고 gx가 gx가 x다. x제곱이다. 그럼 이거 두 개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fx가 x 3승, gx가 x제곱이다. 그러면 fx와 gx는 같은 함수인가, 다른 함수인가? 쭉 무조건 갑니다. 물어보면 정의역이 뭔데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정의역이 뭔데요? 정의역이 뭔데요? 그럼 내가 그래, 훌륭한 아이구나. 정의역은 0과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다. 라고 하면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0의 함수값도 같고 1의 함수값도 같으니까. 그래서 두 함수가 같다 다르다라는 걸 생각하려면 일단 정의역이 주어져야 됩니다. 정의역이. 정의역이 주어져 가지고 정의역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 함수값이 다른 정의역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다른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함수에 대한 설명은 끝입니다. 이건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x는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로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x는 독립적으로 변하고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결정이 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읽어보세요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읽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함수를 다룹니다.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실수 범위에서만 함수를 다룬다. 이걸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으면 뭐를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실수 집합 중에서 x가 정의되는 모든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fx가 정의되는 가장 큰 집합. 예를 들어 정의역에 대한 언급 없이 fx가 루트의 x-1이다. 그럼 정의역을 뭘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1 이상인 모든 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걔가 정의되는 실수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보면 된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예를 들어 fx는 x분의 1이다. 그럼 정의역을 뭘로 보면 되겠어요? 0이 아닌 모든 실수를 정의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도 보고 다 해보세요. 얘도 해보시고 이건 한번 봅시다. 이 함수 f에 대한 요런 식을 함수 f에 대한 이런 식을 보통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 합니다. 함수 방정식. 개인적으로 올림피아드 이런 걸 준비를 했으면 함수 방정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할 텐데 이 함수 방정식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해석할 때는 어떤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본 매뉴얼. 그 매뉴얼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이야기하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합이 합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두 번째로 합이 곱으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곱이 합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 네 번째로는 곱이 곱이 곱으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합이 합으로 떨어지는 함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합이 합으로 떨어지는 함수. 네, 숫자 원점을 지난다. 보면 될까? 일차 함수 중에서도 원점을 지나는 일차 함수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일차 함수. 이건 fx가 ax의 형태입니다.
예, 물론 0이 될 수도 있죠. a가 0이 되면 이제 상수함수가 되겠죠. 상수함수. 이걸 만족하는 f가 이런 형태밖에 없다라는 건 좀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 문제지만 앞으로는 분명하잖아. 그죠? AX의 형태가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분명하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단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뭐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엄밀한 뭐 이걸 만족하는 연속 함수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 이런 게 엄밀한 증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걸 만족하면 fx를 이거라고 보면 되겠구나.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이걸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냐면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답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면 문제 해결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거든. 물론 엄밀한 증명은 뒤따라야 되겠지만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보다 답을 추측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번은 어때? 합이 곱으로 쪼개지는 함수면 이걸 어떤 함수로 생각하면 될까? 네. 이건 A의 X승으로 보면 됩니다. A의 X승. 근데 아직 지수함수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중학교 때는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런 건 정의를 했었지만 A의 뭐 마이너스 2승이나 A의 3분의 2승이나 아니면 심지어 A의 파이 승이나 이런 거 정의를 아직 안 했잖아. 거기 막 A의 파이 승 정의가 뭐겠어? A의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직 정의는 안 했거든. A의 파이 승, A의 3분의 2승, 3분의 2번 제곱한 게 있어. 아니, 정말 안 했거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나중에 2학기 되면 일단 3분의 2승의 정의가 뭔지, 하이승, 루트 2승의 정의는 뭔지, 그걸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의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지수함수를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참고로 2번과 같이 합이 곱으로 쪼개지면 이건 지수함수의 형태겠구나. 3번은 어때? 곱이 합으로 쪼개진다. 이건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이것도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정의할 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 사실은 뭐 f가 연속 함수라는 조건만 주어지면 유일합니다. 유일함을 증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은 이제 연속이나 뭐 미분 가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4번은 어때?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겠어? 곱이 곱으로 쪼개진다. 응? 곱이 곱으로 쪼개진다. 어떤 함수일까? 우리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나요? Sure. 또 되겠지. fx는 x도 될 거고
모두 되겠니? 될 것 같지 않아? 그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fx는 x의 a's.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차이를 알겠니? 얘는 위에 건 지수가 변하는 거고, 밑에 건 밑이 변하는 겁니다, 밑이.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x제곱, y는 x 3승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나중에 배울, y는 x의 2분의 1승이나, y는 x의 루트 2승이나, y는 x의 파이승이나,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일단 지수가 고정되고 밑이 변하는 이런 함수가 4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요런 1, 2, 3, 4번과 같은 함수 방정식이 주어지면 얘들을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기본. 이 백그라운드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조작해서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유제 9-2번에서 이런 식이 나왔어.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러면 F를 뭐라고 보면 돼? 아, F는 로그 함수겠구나. 로그 함수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걸 로그 A의 X로 보면 로그 A의 X로 보면 이건 로그 A의 X로 보면 fx를 로그 A의 X로 보면 이건 나중에 뭐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건 맞겠구나. 이것도 맞겠구나. 요것도 맞겠구나. 사실은 로그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이걸 증명하는 방법도 로그의 느낌으로 가면 충분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 면은 있습니다. 네. 합이 곱으로 쪼개지면 합이 곱으로 쪼개지면 지수함수잖아. 근데 여기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건 지수함수 느낌인데 지수함수 느낌인데 약간의 변형은 되겠구나. 로 보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 fx가 a의 x승의 느낌인데 여기 2가 곱해져 있어. 뭔가 상수가 곱해지나 봐. 합이 곱으로 쪼개지면서 뭔가 상수가 곱해지나 봐. 그래서 여기에도 상수를 곱해놓고 생각하면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끼워 맞추는 겁니다. 2k의 a의 x 플러스 y 승이 어떻게 되니? k a x승 k a의 y 승이니까 a의 x 플러스 y 승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이 k가 k 제곱이니까 k가 얼마라는 걸 추측할 수 있어? k가 2가 되겠구나. 얘는 2 곱하기 a의 x승 형태겠구나.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얘는 당연한 거고 F2가 1이래. F2가 1이래. 그러면 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F2는 2 곱하기 A의 제곱인데 요게 1이라는 건 A가 얼마다? A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A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A가 루트 2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결론은 fx는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x승이겠구나. 그러면 f2분의 1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답을 알 수 있는 거지, 일단. 답을 알 수 있는 거야. 답을 알 수 있다.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이해가 쉬운 문제로 나오더라도 답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것만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fx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값은 요거다라고 하면 만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맞아요. 이거 논리적이지가 않잖아. 그죠?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답을 추측할 수 있는 도구 정도로는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답을 추측할 수 있는 도구로. 시험에 그러면 함수 방정식 일반 아닌 거는 유도 써도 되나요? 배웠으니까. 이거를 쓸 일은 없을걸? 음, 이건 답을 추측할 때는 쓰이겠지. 답지에 쓸 일은 없겠죠. 답지에. 딴답형이면 유용하겠죠. 딴답형이면 유용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 얘는 함수 f가 임의의 두 a, b, 실수 a, b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건 이건 우리 그때 어디서 봤었니? 근데 젠센 부등식에서 봤었잖아. 근데 부등호가 있는 게 아니고 등호가 있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임의로 잡더라도 그 두 점의 중점이 항상 그래프 위에 존재한다는 거잖아. 네. 그죠? 그 그래프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더라도 그 두 점의 중점이 그래프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프 위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겠어? 직선이겠죠, 직선. 그런 식으로도 fx가 그래프가 직선이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 있는 답안들은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의 취지에 맞게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건 해설지에 잘 나올 거니까 답을 추측할 수 있는 방법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리스트에서는 면접을 볼 때, 대학 입시 면접을 볼 때 개념 질문을 엄청 많이 하거든. 리스트가. 예를 들어 학종으로 해가지고 뭐 생기부에 있는 내용으로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야. 연구한 것도 물어보고 막 이런 걸 물어보다가 뭐 연구한 걸 이렇게 물어보다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학생 함수의 그래프가 뭐죠? 이런 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뭐죠? 지수야. 함수의 그래프가 뭐지? 그리고 그렇구나. 네.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 어떤 그림이냐가 중요해. 어떤 그림이냐. 좌표 평면에 음, 그림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림. 좌표 평면에 좌표 평면에 좌표 평면에 뭐 그림을 그렸다. 근데 이게 그래프는 아니잖아. 네, 어떤 그림이냐가 중요한 거잖아. 이 내가 만약에 함수 y는 fx가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이쁘게 그렸다. 그렇다고 이게 fx의 그래프는 아니잖아. fx의 그래프란 뭘 의미하는가? 대응 그림 예? 어떻게 대응되게? 네. 수는 아니잖아. 그래프는 아니잖아. 어떻게 어떤 그림이어야 되는 거지?
예쁜데 저거 예쁜데 이잖아. 이쁜데. 보이고. 오. 이쁘다고 그래프는 아니잖아. X의 그래프라 하면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점들의 집합. 그럼 또 중요한 건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가 중요한 거잖아. 보통 함수 f의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좌표 평면에서 x, y 점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어떤 점들의 집합이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보면 Y입니다. 그렇지. 이 y는 fx를 만족하는 점 x, y들의 집합. 이 그래프의 정의입니다. 그럼 학생, 함수 fx의 그래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y는 fx를 만족하는 점 x, y들의 집합입니다. 라고 하면 훌륭한 학생이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fx가 x제곱이다. 그럼 이거 그래프는 뭔가? 그러면 y는 x제곱을 만족하는 모든 x, y들의 집합. 그런 점들을 다 모으면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는 건 뭘 의미하겠어? 1대1 함수가 아니다. 그렇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x1과 x2가 다르지만 함수값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인젝션이 아닌 거지. 1대1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세로선을 그으니까 이번엔 두 점에서 만나. 이건 뭘 의미하겠어? 함수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이걸 x3이라 하면, x3라 하면 x3에 대응되는 y 값이 한 개, 두 개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로선과 그래프가 반드시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야 되고 1대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 가부선과 그래프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죠. 봐도 되고 그렇게 봐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 1대1이 아니야? 1대1 아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로선과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만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x1, x2, x3은 서로 다르지만 함수값이 같게 되니까 이건 1대1이 아닌 거죠.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래프가 1대1이려면 뭘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그래프와 같이 증가와 감소가 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니? 1대1이기 위해서는 연속 함수가 1대1이기 위해서는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거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가 함수 f가 증가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증가라는 것의 정의 뭐겠니? 함수 f가 증가 함수다. 예. 증가 함수다라는 것의 정의는 보통 이렇게 이걸로 정의로 봅니다. 우리도 이걸 정의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다시 말하면 x의 대소관계와 y의 대소관계가 같아야 증가함수야. x의 대소관계와 y의 대소관계가 같아야 증가함수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좀 제대로 정의를 할 때는 이 등호까지도 허용합니다. 등호까지도.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쭉 향하다가 정체 구간이 있어도 그냥 증감수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 케이스로 상수함수도 증감수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예. 그죠? 상수함수도 증가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라고 보면. 그래서 이 등호를 만족하지 않는 증가함수를 뭐라 그러냐면 순증가함수라 합니다. 순증가함수. 순수하게 증가하는 순증가함수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strictly increasing function. 어. 감소함수 정의도 마찬가지겠죠. 감소함수는 부동호 방향만 반대가 되면 되는 거잖아. 등호를 허용하지 않는 감소함수를 마찬가지로 순감소함수라 그러고 x의 대소관계와 y의 대소관계가 바뀌면 감소함수, 그대로 유지가 되면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 1대1 대응했죠. 이 필수예제 9-3번 문제를 좀 더 바꿔가지고 집합을 좀 더 여유 있게 x를 1, 2, 3, 4라 보자. 공역은 1, 2, 3, 4, 5, 6까지 볼까? 그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x를 정의어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 함수 개수 몇 개겠니? 6의 4는 6의 4승이야, 4의 6승이야? 그냥 뭔가 1이 몇 개로 갈 수 있어? 그죠? 1이 6개로 갈 수 있죠? 2도 6개로 갈 수 있고, 애들 헷갈리더라고. 6의 4승. 함수 개수. 두 번째, 1대1 함수 개수. 6배. 뭐 소리야? 7배로 6P 다 인젝션. 1이 갈 수 있는 데가 6가지. 그럼 2가 갈 수 있는 데는, 그죠? 1의 함수값 제외하고 5개. 이런 식으로 하면 6P 4개. 함수 개수는 아, 그래, 순증가가 6C4 아니야? 순증가 함수의 개수는 6C4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공역에서 하나, 둘, 셋, 넷 원소 4개만 결정하기만 하면 순증가 함수는 이 화살표가 정해져 버리잖아.
이게 크로스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이렇게 예를 들어 1이 3으로 가는데 2가 1로 간다는 건 x의 대소관계와 y의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증가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함수값만 4개 정해지면 매칭이 대응 관계가 다 결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6시4인데 증가함수의 개수는 어때? 증가함수는 예를 들어 함수의 개수가 이렇게 3개만 함수값이 3개만 정해지더라도 그래도 증가함수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어도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증가함수의 개수, 숙제, 증가함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얘들아, 자, 마치기 전에 이 필수예제 9-5번 보면 정의역과 공역을 줘놓고 함수 얘가 1대1 대응임을 보이시오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임은 보이지 않아도 되겠지만 서젝션임을 보이고 인젝션임을 보이고 이거 두 가지 단계로 얘가 1대1 대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 없었다면 물론 있도록 합니다. 네, 유일입니다. 그다음에 주의 밋은 지금 바로 통째로 온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대응 이렇게만 되어 있었으면 함수라는 것도 보여야 되는 거고. 그치? 이거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 겁니다. 특히 실력 4개는 누구를 시키더라도 자기가 몇 번을 풀더라도 풀 수 있게끔 준비해 오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저거,